캐나다와 미국 국경 폐쇄가 한 달 더 연장되었습니다.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 빌 블레어는 양국 간 국경 폐쇄는 4월 21일까지 연장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빌 블레어 장관의 트위터에는 캐나다와 미국 간 비필수적인 여행 금지가 4월 2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캐나다는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간 국경 폐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작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경제 회복에 있어 양국 간의 무역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트럭 운송과 무역은 국경 폐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자동차 브랜드 포드가 에어백과 타이어 문제로 대대적인 차량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포드 측이 실시하는 리콜 중 에어백 관련 리콜은 총 27만 4,737대로 운전석에 장착된 일본 다카타사의 에어백이 다습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변형이와 운전자가 다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드 측은 다행히 아직 해당 리콜 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리콜이 실시된 모델로는 2006년, 2012년형 포드 퓨전, 2007년, 2010년형 포드 엣지, 그리고 2007년, 2011년형 포드 레인저입니다. 이외에도 2006년, 2011년형 머큐리 밀란, 2006년, 2012년 링컨 MKJ, 2007년, 2010년형 링컨 도출러스가 리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포드 측은 4월부터 리콜 대상 차주에게 연락을 해 딜러샵에서 문제 제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리콜은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인 NHTSA가 포드 측의 리콜 중단 요청을 기각하면서 시작된 리콜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리콜은 타이어 결함으로 인한 리콜로 총 3,082대가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드 측은 일부 타이어가 사양과 달라 옆면이 부서져 갑작스럽게 바람이 빠지거나 타이어에 손상이 갈 수 있다 라며 아직까지 보고된 사고 사례는 없지만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소이기에 리콜을 실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일부 2018년, 2020년형 포드 F250과 F350S, 일부 2018년형 F150S, 그리고 일부 2019년형 포드 이스케이프입니다. 타이어 리콜 대상 차주는 3월 29일부터 고지가 갈 예정이며 타이어 점검 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기의 출생을 앞두고 있다면 캐나다에서 인기 있는 아기 이름을 검색했지만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매니스핀스의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도메니, 로, 선이와 피오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평균 소득 6만 달러 이상을 벌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1000개의 고소득자 이름과 1000개의 인기 있는 이름을 결합하여 가장 많은 수입을 가진 상위 20개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자 아이들의 경우는 도메니, 로, 제프리, 미겔 제프리 이름이 가장 높은 소득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아이의 경우는 선이, 피오나, 자인, 핑, 마르타가 상위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이케아 미트볼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테스트가 밴쿠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이케아가 음식 배달 서비스를 밴쿠버에서 시범 운영해보겠다 밝혔습니다. 스웨덴 가구업체 아이케아는 방문해주는 손님들을 위해 건물 내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서 파는 아이케아표 미트볼이 가격 대비 맛도 뛰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케아 음식 배달 시범 서비스는 밴쿠버에서만 진행되며 밴쿠버에서 지정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테스트 기간 동안 스웨덴 미트볼 정식 세트인 스위디시 미트볼스 밀 또는 스웨덴 간식 세트인 스위디시 트리츠 번들 중 하나를 택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3월 22일까지 아이케아 음식 배달 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하며 주문 배달은 3월 말까지 완료됩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는 2021년 4월 21일까지만 운영할 예정이며 그 전에 재고가 다 떨어지면 바로 종료되니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케아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주요 도시들의 렌트 가격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캐나다에선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도시가 바로 토론토가 아닐까 싶습니다. 토론토는 2021년 3월 기준 패드마퍼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원베드 기준 렌트 평균 가격이었던 1,700달러에 근접한 1,750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한때 캐나다 전체에서 렌트비 12위를 다투던 밴쿠버와도 많이 벌어진 상태인데요. 원베드 기준 작년 대비 렌트 가격이 21.5%나 감소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밴쿠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3.6% 가격이 감소해 월 1,900달러이라는 평균 가격을 보여줬습니다.
투베드룸 역시 토론토는 18.1% 감소한 월 2,350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밴쿠버는 12% 감소해 2,630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도시들의 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반대로 상승한 지역도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베리 지역은 12.9% 상승하였으며 켈로나가 5.7%, 에보츠퍼드는 20.2%, 할리팩스는 14% 상승해 작년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존 토리 시장이 수요일 아침 도시의 술집과 음식점은 22주 총 150일 이상 실내 영업을 금지당했고 16주 동안 야외 영업을 또한 금지당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업소가 몇 주, 몇 달 안에 다시 문을 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의 최종 결정은 온타리오주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몇 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당국 관계자들의 바이러스 변종과 제3의 물결에 대한 우려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토리 시장은 그동안 얼마나 그들이 어려웠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마음에 걸리는 질문이라며 정부는 이 주제에 대해 매일 토론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토리 시장은 야외 영업이 실내보다 먼저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불행하게도 토론토가 며칠 안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레드존 수칙인 10명의 손님이 한 업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토론토가 곧 새로운 존으로 진출할 것인지 아니면 대책을 바꿀 것인지 이번 주말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카페2를 통해 더 많은 패티오를 개선하고 더 많은 패티오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다가오는 패티오 시즌에 약간의 희망을 더했습니다. 또한 이르면 5월 초에 커브사이드 패티오가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시안 캐나다인들을 향한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네트워크 단체 액트 투 엔드 레이시즘이 최근 미국 아틀란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연쇄 총격 사건에서는 한인 4명을 포함한 아시아인 6명이 사망했습니다. 액트 투 엔드 레이시즘은 성명서를 통해 범인이 피해자의 성별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든 인종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든 해당 사건은 이미 아시안 커뮤니티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발생했다 라고 밝히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나는 인종차별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긴장한 채로 살아야 하고 피로를 느끼게 되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액트 투 엔드 레이시즘의 창립자이자 전 알버타주 의원인 테레사 우파는 해당 사건은 아시안 커뮤니티의 고통과 두려움을 불러왔다 라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인의 동기를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언급했습니다.